국방부는 올해 부처 합동 R&D에 처음으로 이제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많은 부분이 부족할 수 있겠지만 잘 봐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네, 우선 국방 R&D 중점 추진 방향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방 분야 R&D는 현재 대부분 이제 방위사업청 소관 예산으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방위사업청은 아무래도 무기체계 개발과 획득에 특화되어 있다 보니 비무기 체계, 즉 이제 전력 지원 체계 분야의 기술 개발과 또 민간과의 협력 부분을 확대해야 된다는 이제 공감대가 계속 있어 온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국방부에서는 그러한 R&D 역할을 맡기 위해서 18년부터 직접 예산을 반영하여 국방 R&D 사업 중 일부를 담당하기 시작하였고, 이제 현재 보시는 바와 같이 약 170억 원 정도 규모의 사업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크게 두 가지 유형의 R&D 사업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국방 ICT R&D와 민군 기술 협력 사업입니다. 각각 예산 규모는 이제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국방 관련 환경을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세계적으로 국방비는 러우 전쟁을 비롯한 각종 전쟁과 신냉전 기조의 긴장 속에 각국 국방비 지출의 증가로 최근 10년간 매해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또 우리나라도 매년 꾸준히 국방비가 증가하고 있어서 24년 기준 11위에 올라 있습니다. 우리나라 국방비는 지금 과거 5년 평균 4.1% 증가율을 보이고 있고 26년에는 작년 대비 7.5%가 증가해서 65조 원 수준으로 증액이 된 바 있습니다. 앞으로 국내외 환경을 변화, 병력 감소 등을 고려해서 현재 GDP 대비 2.4%에서 35년까지 GDP 3.5%를 달성하기 위해서 계속 증액의 노력을 할 예정이 있습니다. 또 그 과정에서 국방 분야의 신기술을 도입하기 위한 예산도 계속 확장될 예정입니다. 특히 최근에 전장 패러다임이 드론을 비롯한 유무인 복합 체계의 운용과 AI 중심으로 급격히 변화하면서 관련 첨단 기술의 국방 적용 중요성이 어느 때보다 커지고 있습니다. 또 과거와 달라진 점은 화면에 이제 미국의 사례에서도 볼 수 있듯이 이제는 방산 기업이 일률적으로 무기 체계를 개발시키는 것이 아니라 민간의 첨단 기술을 선도하는 기업을 국방에 끌어들이고 협업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방 분야에서도 앞으로 유무인과 AI 강군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다양한 기술적 과제를 이제 안고 있는데 예를 들면은 이제 이기종의 다양한 유무인 체계를 동시에 운영을 하기 위한 통제 체계나 아니면 주파수 운용 기술, 그리고 AI 기반 데이터 분석과 가시화 기술 등 이제 이런 기술들은 앞으로 계속 국방 분야에서 발전시켜야 될 기술 중 이제 사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국방부에서는 10대 전략 기술을 설정을 해서 관련된 R&D 예산을 좀 더 집중적으로 투자하도록 계속 추진을 하고 있고, 이제 그 대부분 예산이 지금 방위사업청에 있다 보니까 방위사업청 사업에서 좀 집중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긴 하지만 국방부에서도 같은 기조로 이제 기술 개발을 발굴하고 기획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국방부에서는 R&D가 크게 이제 두 가지 사업 유형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국방 ICT R&D는 국방부 과기부 간의 이제 협업 기반으로 해서 앞으로 국방에 필요한 첨단 정보통신 기술들을 주로 개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민군 기술 협력은 주로 이제 비무기 전력 지원 체계의 군수품에 필요한 개량이나 첨단 기술의 도입을 위해서 기술 개발하는 이제 다부처 협력 기반 사업으로 다시 전력 지원 체계 사업과 부처 연계 협력 사업으로 세분화되어 있습니다. 26년 올해에는 국방 ICT R&D 사업은 지휘 의사결정 체계의 첨단화와 지능화를 위한 민간기술 적용 개발 등 신규 과제를 지금 공모 예정에 있고, 민군기술 협력 사업은 이제 몇 가지 이제 군수 장비와 관련된 과제와 군수 데이터 관련 과제가 신규로 지금 나올 예정에 있습니다. 각 사업별 상세 내용은 이후에 각 담당자분들이 설명을 드릴 예정입니다. 참고로 이제 방위사업청 소관 R&D도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은 방사청에서는 이제 무기 체계를 개발하기 위한 핵심 기술 개발 사업과 중장기적인 이제 기술 개발을 위한 미래도전 국방기술 연구 개발 사업, 그리고 그 이외에도 여러 가지 다양한 유형의 R&D 사업들을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사업들은 이제 이 부처 합동 설명회가 아니라 방사청에서 자체적으로 주관하는 사업 설명회를 통해서 소개가 될 예정으로 일정은 이제 보시는 표와 같습니다. 그래서 국방 R&D에 더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거기에 참석하셔서 방위사업청 사업 관련 정보를 들으시면 도움이 될 것 같고, 특히 이제 방산업체의 어떤 지원 정책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해당 설명회에서 설명이 된다고 합니다. 이것으로 이제 개요 설명은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솔매 서기관님 발표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정보통신기획평가원 이세연 국방사업팀장님께서 국방 ICT R&D 사업에 대해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정보통신기획평가원 국방사업팀 이세연 팀장입니다. 제가 발표 맡은 부분은 국방 ICT 연구개발 사업입니다. 네, 저희가 바라보고 있는 국방 ICT 연구개발 사업의 이제 큰 줄기는 크게 이제 세 가지로 보고 있습니다. 엣지 디바이스, 그러니까 이제 그 유무인 체계가 실제로 이제 그 동작하는 이제 엣지 디바이스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그 기반 기술인 차세대 무선 네트워크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이 이제 그 한쪽으로 이제 다 그런 정보들이 다 모여서 어떤 이제 그 온톨로지 형태로 전장의 상황을 보여주는 차세대 지휘 통제 체계, 이렇게 세 가지로 좀 보고 있고, 마치 이제 그런 지휘관 한 명이서 이런 것들을 모든 그 유무인 복합 체계를 마치 지휘하듯이 이렇게 그 지휘할 수 있는 그런 형태의 이제 그 그림을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유무인 복합 체계들이 다양한 이제 그 임무에 투입할 수 있는 이런 그 기반 기술, 그리고 이 안에 들어가 있는 엣지 AI, 그 다음에 차세대 지휘 통제 체계를 이제 받쳐주는 AI 기술, 이 세 가지로 보고 있습니다. 앞서 이제 그 김솔매 서기관님께서 이제 그 첫 장에서 이제 설명드린 것처럼 전체 이제 국방 ICT R&D의 예산은 총 이제 66억입니다. 26년도 예산이 66억이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신규 예산이 44억 정도입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 있는 그 과제들을 다 합해 보면 여기는 26년 예산을 보시면 아마 한 38억 정도 될 겁니다. 이제 나머지 그 예산은 어디로 갔느냐? 그 예산들은 이제 정책 지정 과제입니다. 이제 애트리하고 ADD가 이제 그 정책 지정으로 가져가는 그 과제들이 있어서 그 예산을 빼면 실제로 이제 공고 대상인 그 예산은 이제 한 38억 정도 되는데, 저희 그 국방 ICT R&D의 특징은 이렇습니다. 이제 그 기본적으로 이제 국방부 예산도 있지만 과기정통부나 이제 타 부처들하고 이제 그 다부처 협업 형태로 좀 추진하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이제 그 기술에 대한 어떤 이제 그 원천 기술은 과기정통부에서 그 제공을 하고 그 나머지 어떤 이제 그 부가적인 기술과 그 다음에 이제 실증을 이제 국방부에서 담당하는 그런 형태로 이제 크게 진행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총 그래서 이제 그 26년도에 그 공고 대상인 과제는 총 4개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 4개가 한꺼번에 그 통합 공고가 나갈 예정이고요. 저희가 이제 그 21년부터 국방 ICT R&D를 이제 추진해 오면서 이제 저희 정보통신기획평가원이 아시는 바와 같이 저희 정보통신기획평가원은 그 과기정통부에서 R&D 사업을 주로 관리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국방부 쪽하고 뭔가 그 21년부터 같이 해오고 있었는데, 근데 이제 저희가 기존의 잣대로 뭔가 이렇게 그 과제 관리를 하다 보니까 약간 국방부의 R&D를 좀 추진하기 위해서 좀 달라져야 되는 부분들이 좀 몇 가지가 있겠다라고 이제 판단을 해서 26년도에 좀 몇 가지를 좀 개선을 했습니다. 크게 단계 구분 의무화와 그다음에 소유권 명확화, 이 두 가지를 이제 26년부터 좀 달라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 전에 이제 그 단계 구분 의무화는 뭐 예를 들면 이제 그 3년짜리 과제다 그러면 마지막 F-1년에 단계를 하나를 나눠서 실증을 좀 더 이렇게 할 수 있는 그
연구개발 수행기관과 그다음에 이제 소유군하고 이제 협의를 해서 그 실증 시나리오도 완벽하게 좀 그 마무리를 짓고 서로 그 협의된 상태에서 뭔가 그 실증을 할 수 있도록 단계를 좀 구분을 의무화할 필요가 있겠다 하는 게 이제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소유권의 명확합니다. 이게 조금 좀 중요한 내용이긴 한데 그간에 이제 그 국방 ICT R&D를 좀 추진을 하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국가 연구개발 사업이다 보니까 이제 저희가 이제 그 따르는 근거법이 국가 연구개발 혁신법입니다. 근데 이제 이 국가 연구개발 혁신법상에는 R&D의 그 지적 재산권이라든지 그런 이제 소유권 자체가 연구개발을 이제 수행하는 수행기관한테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저희 이제 국방부 쪽에서는 이 연구개발하는 어떤 이제 그 연구 결과물이 군에 이제 그 귀속시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동안에 이런 법들이 이제 좀 상충하는 측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금 절충안을 마련한 게 뭐냐면 기본적으로 이제 그 지적 재산권이라든지 이제 연구개발에 하는 어떤 이제 그 기술의 실시권이라든지 그런 것들은 그 국가연구개발 혁신법에 따라서 연구개발 수행기관이 그대로 갖도록 하고 그다음에 이제 실증을 하는 실증 결과물만 군에 귀속시키면은 문제는 없겠다라고 판단이 들어서 이런 이제 그 절충안을 좀 마련을 했습니다. 네, 저희 그 아까 보셨던 이제 4개 과제들에 대한 이제 과제의 내용들입니다. 전부 다 이제 그 4개 과제 모두 어떤 것들을 표방을 하고 있냐면 이제 그 유무인 복합 체계들을 이제 본격적으로 좀 활용하면서 그 유무인 복합 체계들이 그 지휘 통제실로 그런 그 다양한 그 센서라든지 비전 정보들을 이제 날리는 과정에서 이것들을 어떻게 왜냐하면 이제 그 로 데이터를 형태로 그대로 이렇게 하게 되면 이제 무선 네트워크 상에 이제 부하를 어느 정도 좀 주게 되고 그걸 처리하는 과정에서 한쪽에서는 굉장히 이제 부하가 걸릴 거기 때문에 이제 어느 정도는 엣지단에서도 조금 어느 정도 처리를 하고 간략화되어 있는 데이터들을 이제 지휘 통제 그 실로 이렇게 넘기면서 그런 데이터들이 다양한 데이터들을 어떻게 이제 그 데이터 패브릭 형태로 엮어가지고 이제 그 정제된 상태로 보내줄 것이냐 그리고 전장 상황에서는 다들 아시겠지만 이제 그 정보통신망이라든지 이런 그 전력망 같은 기관망들이 온전하지 못한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상태에서도 그 이제 DIR 환경이라고 하는데 그 DIR 환경에서도 얼마나 이제 이 끊김없이 심리스한 형태로 이제 그 지휘 통제실로 그런 정보들을 넘겨줄 수 있느냐를 이제 저희는 이제 방점을 뒀고요. 그래서 이제 보시면 이제 불안정한 네트워크 DIR 환경에서 또 강건하게 이제 그 전장 환경 데이터를 이제 실시간으로 지능형으로 변환해서 공유할 수 있는 기술을 이제 개발하는 게 이제 첫 번째 과제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과제는 그 군 작전 임무에 필요한 맞춤형 데이터를 적시에 이제 동적으로 제공하는 그 데이터 융합 및 가상화 기술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분산 데이터들을 어떻게 이제 그 융합하고 가상화하는 패브릭 기술을 이제 그 이 과제에서 좀 진행을 하게 될 것이고요. 그다음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그 DIR 환경에서 이제 그 엣지 클라우드 결국은 이제 저희가 이제 생각하고 있는 아까 그런 그 그림을 완성시키려면 엣지 기술만 가지고도 안 되고 클라우드 기술만 가지고도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엣지 클라우드 기반으로 이제 그 구현을 해야 되는데 그런 환경 안에서 이제 그 유무인 통제 체계를 어떻게 이제 이 운영을 시킬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이제 그 약간 네트워크 기술 쪽에 이제 좀 방점이 찍혀 있는 과제가 되겠습니다. 마지막 과제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이거는 그 지휘 통제 체계 시일에서 이제 보는 관점에서 이제 만들어진 과제고요. 그 유무인 복합 체계들이 보내온 그런 정보들을 어떻게 이제 종합해 가지고 가시화시키면서 할 건지 그런 과제들이 되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추진 일정입니다. 저희가 이제 그 일단 그 1월 말 정도에 저희가 이제 선정 공고를 낼 예정입니다. 아까 이제 그 보셨던 4개 과제들이 이제 통합해서 공고가 나갈 예정이고 한 일주일 정도 이제 텀을 두고서 저희가 이제 그
4개 과제를 설명드리는 사업 설명회를 이제 록하우스 호텔에서 용산에 있는 록하우스 호텔에서 좀 진행될 예정이고, 그다음에 이제 3월부터 저희가 이제 그 선정 평가하고 이의 신청까지 받아서 4월부터 최종 선정해서 이제 협약해서 연구 개발을 추진하는 형태로 그렇게 좀 진행될 예정입니다. 네, 이상 국방 ICT R&D 과제 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세연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국방기술진흥연구소 김호중 책임연구원님께서 민군 기술협력 전력지원체계 사업에 대해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네, 이어서 국방부 민군기술협력사업 전력지원체계 관련돼서 설명드릴 국방기술진흥연구소에서 근무하는 김호중입니다. 일단 전력지원체계가 생소하신 분들 때문에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아까 방사청에서 이제 주관하는 사업이었던 무기체계와 반대로 비무기체계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무기체계라는 용어를 전력지원체계라고 저희가 사용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무기체계에 비해서 아무래도 비무기체계에 대한 개발은 좀 예산이 많이 적습니다. 그래서 지금 민군기술협력 사업으로 진행하는 전력지원체계 개발 사업은 금년도에 2개 과제를 확정해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 상세한 내용은 뒤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계속 말씀드리지만 무기체계에 비해서 좀 예산이 적다 보니까 저희가 그 비무기체계에 대한 개발을 좀 확대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현재 진행하고 있는 무기체계의 분야에서 일부 그 무기체계가 아닌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같이 협동해서 개발하는 선행연구 단계를 참여하는 것들을 검토하고 있고, 그런 부분을 통해서 그 무기체계가 아닌 비무기체계, 즉 민간에서 많이 활용하시는 기술들을 군에서 적용할 수 있도록 도입하는 것을 확대하는 걸 저희가 올해 노력하고자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과제가 2개가 올해 진행되는데 과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지금 현재 휴전선 근처에는 6.25 때 이후로 저희가 매설해 놓은 지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것들을 끊임없이 소유군에서 계속 지뢰를 제거하는 작업을 하고 있는데, 현재까지는 주로 병력 위주로 하다 보니까 굉장히 안전사고나 이런 것들이 빈번하게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개선을 해서 병력보다는 장비 위주로 지뢰를 제거하는 작업을 하고자 올해 그 유무인 지뢰 제거 굴착기라는 연구 개발을 진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방에서 안정화 작전 지역이나 아니면 전시에서 또 쓸 수 있겠지만, 주로 평시에 지뢰가 유실돼서 내려와서 민간인들한테 피해를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게 식별이 되면 그거를 병력이 아니라 장비를 이용해서 제거할 수 있도록 제거기를 개발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유무인이라고 말씀드렸듯이 그 근처에 접근해서 지뢰를 탐지하는 데까지는 병력이 수행을 하지만, 그 이후에 실제로 지뢰를 제거하는 작업은 무인 장비로 활용을 해서 지뢰 제거 작업을 하면 실제로 전력에도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해서 올해 신규 사업으로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현재 저희 해군에서 여러 가지 함정을 운영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헬기를 이착륙시킬 수 있는 함정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헬기를 이착륙을 시키려면 그 헬기가 안전하게 내리고 이륙할 수 있도록 헬기 유도를 하게 되는데, 거기에 사용되는 관제 시스템입니다. 근데 이게 지금 현재는 해외에서 다 도입을 하고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운영을 하는데 부품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수급이나 이런 게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국내에서 전체 그 함정에 들어가는 모든 시스템에 대해서 개발을 해서 그 해군에서 실제로 함정을 운영하는데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연구 사업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보시는 바와 같이 도식화된 그림이긴 한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전체 시스템으로 구성을 해서 헬기가 이 부분에 안전하게 착륙하거나 이륙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장비를 개발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일정입니다. 상반기 중에는 세부 사업 계획을 다 확정을 할 예정이고요. 6월에서 8월 사이에 공고를 해서 개발 업체를 선정하고 실제로 협약을 해서 하반기에 시작을 하고 개발 기간은 약 3년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예, 여기까지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호중 책임연구원님 발표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국방부 군수진흥화팀 김진영 사무관님께서 민군기술협력 부처연계 협력 사업에 대해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국방부 군수진흥화팀 김진영 사무관입니다. 이어서 부처연계 협력 사업 설명드리겠습니다. 해당하는 사업은 이제 제가 담당하게 되었고요. 그 과제명은 군수 빅데이터 기반 램시 AI 에이전트 개발 사업입니다. 사업은 총 예산은 234억이고요. 약 4년 동안 연구 기간이 수행될 예정입니다. 이 해당하는 사업은 이제 과거의 그 지휘관이나 사람의 이제 역량에 기대해서 했던 것보다는 그 데이터 기반의 이제 과학적 의사결정 능력을 확보하고 장비 유지비 절감이나 가동률 상승을 도모하기 위해서 이 해당하는 사업을 출발을 했고요. 과제는 총 3가지로 먼저 첫 번째는 데이터 표준화 및 패브릭을 개발하고 두 번째는 이제 램시 매트릭스 앞에 있는 이 데이터를 기반으로 알고리즘을 개발한 다음에 통합 분석 AI 에이전트 개발을 최종적으로 이 3가지 과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이 3가지 과제가 아주 유기적으로 연계성이 있기 때문에 이 과제를 추진하는 체계는 각각의 과제의 그 연계성을 확보하고자 이 총괄 추진 사업단을 둬서 이제 통합형으로 과제가 공고될 예정이고요. 이 사업의 전문 기관은 사업 전담 기관은 이제 민군협력진흥원이 민지돈에서 이 사업을 담당하게 됩니다. 이 사업은 이제 민군기술사업 촉진법에 따라서 사업계획 승인 이후에 이제 과제 확정을 하고 공고가 돼야 돼서 26년 4월에 그 과제 확정하고 그다음에 이제 공고를 하고요. 26년 6월에 과제 선정 평가 및 이의 신청을 거쳐서 6월 가급적 이제 6월에 저희는 최종 선정 및 주관 연구기관 선정 및 협약을 할 예정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쳤고요.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진영 사무관님 발표 감사합니다. 이어서 질의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실시간으로 올라온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일단 이 첫 번째로 올라온 질문은 이제 UAV와 VTOL 이제 추진체에 관련된 질문인데, 이 국산화 기술 확보 관련 과제는 이게 이제 전부 주로 무기 체계에 이제 속하는 이제 그런 기술들 개발입니다. 그래서 대부분 이제 이 기술 이제 이런 사업들은 방사청의 이제 핵심 기술 개발 사업으로 좀 추진되는 경우가 많아서 사실 그 저희 국방부 쪽의 이제 사업들에서는 이 부분을 답변을 좀 상세하게 드리기는 좀 힘든 상황이고, 아마 이제 방사청에서 아까 이제 말씀드린 사업 설명이나 이런 쪽에서는 좀 이런 부분들을 답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 일단 이 부분은 저희가 특별히 더
더 말씀을 좀 드리지 못하는 걸 양해 부탁드립니다. 네, 그 AX 스프린트 관련된 내용을 이제 그 질문하신 부분이 있으십니다. 요거는 지금 그 저희가 AX 스프린트 사업을 이제 관심 가지고 계신 분들이 이제 많으신 걸로 알고 있어요. 저도 이제 문의를 되게 많이 받고 있는데 그 스프린트 사업 같은 경우는 저희 이제 국방부에서 이제 그 최종적으로 작년 말에 그 국회 확정 예산이 350억입니다. 근데 이제 그 스프린트 사업을 이제 국방부만 하는 게 아니고 산업부를 이제 총괄부처로 해서 이제 10개 부처가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먼저 이제 뭔가 그 튀어나가서 이렇게 사업 설명을 한다거나 이제 아직은 좀 그런 단계는 아닌 것 같고요. 그 일단 전 부처가 이제 10개 부처가 같이 움직이는 형태로 그렇게 되고 있어서 이제 국방부에 대한 내용은 이제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근데 이제 국방부 쪽에서 이제 지금 그 좀 고민하고 있는 거는 사실 저희가 아마 이제 그 작년 말에 12월 3일에 저희가 그 후보 과제까지 해가지고 이제 그 45개 과제를 한번 이제 공개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거기에 있는 후보 과제들은 기본적으로 군의 소요를 가지고 만든 과제들이었습니다. 근데 저희가 조금 그 어차피 이제 그 다른 부처들이 좀 진행되는 것들을 이제 좀 저희가 모니터링하면서 이제 기다리고 있는 과정에서 군의 소요만 가지고 하는 게 좀 맞느냐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이제 저희 스스로 좀 내부적인 좀 추가적인 검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어제부터 저희 IITP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민간 수요를 좀 추가로 좀 받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는 저희가 이제 민간 수요를 받는 김에 지금 그 군의 데이터가 반드시 필요한가, 그 다음에 이제 아니면 이제 그 가상의 데이터로 이제 그 학습해가지고 이제 좀 그 학습한 것만 가지고 이 제품과 서비스를 구현 가능한가, 아니면 이거는 군의 데이터가 반드시 필요해요라고 하는 것들 이제 그 약간의 설문 내용도 이제 조금 그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그 민간 수요 조사를 좀 더 그 받고 있으니까 아마 근데 시간이 저희가 이제 너무 이제 길게 드릴 수는 없어가지고 1월 30일까지 지금 접수를 하고 있으니까요. 그쪽으로 조금 그 관심 있으신 분들 좀 그 추가적으로 수요를 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한 가지 더 이제 저희 그 담당 과제, 아까 이제 그 설명드렸던 과제 중에서 DIR 환경에서 데이터의 신뢰성을 판단할 때 현재 과제에서는 그 기준을 이제 정량 지표로만 보는지 아니면 상황별로 인간 개입이 필요해지는 임계 조건까지 함께 고려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라는 이제 그 질문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좀 답변을 드리면, 아까 그 저기 4개 과제를 보셨는데 실제로 이 과제들은 총 7개, 내년에 이제 그 시작되는 이제 1개 과제가 더 있어서 총 그 7개 과제가 이제 그 합종 연행을 하면서 29년까지 추진하는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금 여기에 있는 그 아까 보셨던 4개 과제에서는 그 인간 개입이 필요해지는 임계 조건까지 그 하고 있지는 않고 이제 각 과제별로 이제 정량 조건들을 보는데, 이제 나중에 이제 7개 과제가 이제 합쳐지는 시점에서는 그런 어떤 이제 그 시나리오 상에서 임계 조건들을 정할 겁니다. 그래서 그 각 수행기관도 좀 다르기 때문에 그 이 과제에서만 그렇게 좀 지정할 수는 없었고요. 그 7개 과제가 이제 합쳐지는 실증 시나리오 시점에서 이제 이런 것들이 정해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게시물로 올라온 지금 질의는 지금 더 다른 부분은 이제 새로 지금 지금 시간적인 이제 부분 때문에 지금 마무리를 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예. 요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